김주원입니다. 얼마 전 베스트셀러였던 테일러 피어슨의 직업의 종말이라는 책에서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갖는 시대는 끝났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안에 나심 탈리브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안티프레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안티프레질, 깨지기 어려운 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깨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티프레질 해야 된다. 이제 깨지면 안 된다. 깨지기 어려운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안티프레질을 칠면조에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칠면조는 1년 365일 주인이 가져다주는 아주 맛있는 사료를 먹으면서 아주 깨끗한 사육장에서 잘 살아갑니다. 늘 편안하게 살고 있죠. 자, 오늘도 여전히 주인은 사료를 가지고 와서 나를 실컷 먹이더니 오늘은 아주 사랑스러운 눈길로 나를 데려갑니다. 내가 제일 튼튼하고 내가 제일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안고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주방입니다. 그날은 추수감사절이었어요. 나심 탈레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칠면조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 직장인들을 칠면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박따박 주는 월급에 길들여져 있다가 어느 날 너 나가 하면 나가야 되는, 이제 직장, 직업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말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때다. 현대인들에게 경고했는데요. 사실 많은 직장인들이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면 위기의식을 느끼고 심지어 그 시기가 되면 그냥 알아서 나간다고들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데 내 아이를 좋은 곳에 취직시키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게 하기 위해서 혹시 열심히 공부시키진 않습니까? 물론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다라고 어떤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대다수의 시대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4차 혁명 시대는요, 사회가 프레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깨지기 쉽습니다. 기존에 중심을 차지하고 있던 집단들이 이동을 하고요, 새로운 집단이 중심으로 옮겨옵니다. 이제 안전한 직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이 흐름에 내 아이가 자연스럽게 타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고민들이 아마 지금 엄마들,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고, 심지어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대학생들도 가장 많이 고민을 합니다. 취직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요? 인공지능이 다 대체한다고 하던데 뭘 해야 될까요? 그렇게 고민하던 친구들이 어느 날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가 그냥 공무원 시험 보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좀 답답하죠. 물론 그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한 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묻습니다. 네 꿈이 공무원이냐고. 정말 네 꿈이 간절하다면 그걸 한번 찾아보라고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의 경쟁 무기가 될 거라고 저는 꼭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찾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의 중심 집단이 이동하고 다른 집단이 중심을 차지하는데 그 중심 집단이 이제 다양하다는 거예요. 4차 혁명 시대는 위기의 시대가 아닙니다. 기회의 시대입니다. 내 것으로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안티프레질. 깨지기 어려운. 자, 그런 능력을 아이에게 키워주셔야죠. 오늘부터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 아이가 어디 취직했으면 좋겠어. 어떤 직장에 다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겁니다. 직장, 취직 이 단어를 내 머릿속에서 아예 없애버려요. 실제 나중에 이 단어가 없어진다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럼 어떻게 없애버리냐? 그냥 없애기엔 불안하죠. 우리가 엄마들이 학원에 자꾸 보내는 이유는 내가 불안하기 때문 아닌가요? 자꾸 보내도 애 성적이 안 오르지만 난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 거기라도 안 보내면 어떡하라고.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아이 손잡고 도서관에 가보세요. 큰 도서관에. 물놀이 가고 놀이동산 가고 좋아요. 그런데도 가시지만 도서관에 가서 아이를 한번 그냥 풀어놔 보세요. 아이가 어떤 책을 선정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아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몰라서 지겨워하고 핸드폰을 본다면 엄마가 데리고 가셔서 잡지 코너로 데려가셔서요. 거기에 보면은 젊은데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어떤 인터뷰 기사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뭐 까십거리들 나온 그런 잡지들 말고요. 뭐 옷 팔고 뭐 이런 잡지들 말고요. 경제 잡지나 그런 잡지들에 보면 고등학생 또는 중학생 또는 뭐 아주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해서 자신의 학벌이나 뭐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성공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사를 아이랑 같이 읽으세요. 아이가 그런 기사를 읽기 어려워하시면 엄마가 읽고 그 이야기를 나누세요. 엄마가 아는 누구누구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대 라고 그 한 모델링을 아이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세요.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이 사람의 도전을, 이 사람의 삶을, 이 사람의 꿈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겁니다. 엄마 나도 그런 데 관심이 있었어. 또는 엄마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엄마 그러고 보니까 어디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우리 선생님도 이런 얘기 했는데 아이의 관심이 살짝 이동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이랑 큰 도서관에 그냥 하루 종일 한번 계셔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책을 찾는지 보시고 아이가 힘들어하면 엄마랑 같이 유니콘 기업을 성장시킨 수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선택이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이끌어갑니다. 내 자녀를 성공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성공은 선택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그 길을 고수하면서 성공자의 길에서 멀어질지, 다소 불편하고 어렵지만 변화를 시작하면서 편한 것을 내려놓으면서 성공자의 길로 갈지, 자,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